네, 안녕하십니까. 항세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급락을 했죠. 지금은 이제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는 상수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돌발적인 악재, 그리고 해프닝,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우선은 현재 하락의 배경이 뭐냐라는 부분이 이제 미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선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원전 이쪽에 대한 폭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 유럽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방사능이 유출되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쪽에서가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이 부분이 유로화의 급락, 그리고 달러와의 강세,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의 상승 이렇게 연결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앞전의 고가를 넘어가는 상태가 아까 발생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과 특히 외국인들이 시총상위 종목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매도가 나타난 케이스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매도가 나타났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고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이제 방산 유출에 대한 우려는 뭐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중에 미선물이 아까 1.8%대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축소가 되었고 그 현재 국내 증시도 반등이 소폭 나오면서 하락을 축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금 하단 자리대에서 지지테스트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이거는 국내 선물지수나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강세를 띈다라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죠. 오늘도 이제 해운주들은 여전히 세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온다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조선이라든지 이제 정유 그리고 유틸리티, 신재생 관련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대적인 강세 이어진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쪽도 역시 강세가 나오긴 하는데 철강 쪽에서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쪽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란 부분은 이제 시총 상위가 중심으로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미선물의 하락폭이 아까 가장 크게 나타났을 때보다는 절반 이상 축소가 되긴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현물 쪽에서 우선은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던졌고 그리고 나서 이 베이시스의 약한 부분까지 기간의 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강하게 반등한다 자체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하나씩 보죠. 우선 이제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지수가 이제 어저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다. 현재는 이렇게 돼버린 케이스인데. 우선 장중에는 이제 360이라는 데도 한번 깼었죠. 그래서 앞전에 하단 자리대를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받았죠 정도.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이제 하락의 배경이 뭐냐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이게 뭐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었다. 방사능 유출될 수 있다. 이 정도가 나타난 케이스였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선물 쪽에서는 우선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반등 자체가 아주 강하게 나오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오늘 이제 요 중간 마디자리가 되는 자리가 364.3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이 라인대 근처까지 가줄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좀 중요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선물도 마찬가지인데 미선물도 지금 앞전에 시장에서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숨고르기로 이어진 케이스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그 숨고르기 이어가고 한다라는 위치가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앞전에 1월달에 저점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7% 올라갔을 때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 구조였었는데 마찬가지로 밑으로 한번 떨어지면서 이제 밑꼬리 달렸던 자리 때 그대로 지지를 해주고 지금 현재는 이 라인대에서 움직인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현재 미 선물 지수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 되는 구조인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3단락인데 3단락 이후에는 쌍바닥 과정을 만든다라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나타났죠. 그러면서 선물 쪽에서도 아까 장중에는 선물에서 외인들이 4,700개까지 매도하다가 한 1,000개 정도 축소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부분이 오늘 프로그램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현물 쪽에서의 동반 매도라는 것이 시총 상위가 중심인 만큼 지수 자체가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하락이 IT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 외쪽으로도 시총이 높은 쪽이 2차 전지라든지 완성차라든지 이런 쪽인데 이쪽이 영향 받는다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제 그 외적인 쪽에서가 좀 더 강세된 쪽이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는 이제 그쪽이 시총이 어느 정도 굉장히 높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이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환율도 한번 보아야 되겠죠. 환율도 이제 장중에는 1212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우선은 시장에서 전쟁적인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원전이란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전부터 올라오던 상승 추세 상단 자리까지 찍고 나서 지금 이제 1209원으로 살짝 내려왔다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내려온다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도 어느 완화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총상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시총상위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 대한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시총상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약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상위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약세 하락을 나타낸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하락이 어느 쪽으로 주로 나타나냐 볼 때 우선은 게임 쪽도 상당히 좀 매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쪽 그리고 IT와 반도체 거의 이런 쪽인 거죠. 그래서 시총이 높은 이쪽에서가 전체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보다는 오늘도 이제 요 근래 강세되는 종목별 이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해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세죠. 그래서 해운에서는 이제 HMN 같은 경우가 시총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SK텔레콤 통신 방어주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정유 요 정도가 이제 시총이 좀 높은 케이스고 고려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현재는 강세되는데 이거 갖고는 지수 방어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 뛰는 애들이 똑같죠.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시장에서 이미 선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도주 중심에서의 강세는 뭐 여전히 눌림적인 부분이라든지 저가 매수라든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선도주로서 먼저 추세를 돌파하고 강세 추세로 가는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라는 부분은 이제 IT나 자동차 시총 상위 검증주인데 이쪽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수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금 현재 움직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해프닝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정도로 해석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오늘 오후장이고 보통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변동성이 세거나 할 때는 금요일날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케이스라서 뭐 시장에서 주말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날 거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항상 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음 주에가 주로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볼 때 국내 증시에서 지금 현재 약간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이란 부분은 변동이 없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 러시아가 이머징 마켓에서 퇴출한 자금 이게 이제 어떻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다가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3월 9일 수요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움직인다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날이 선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거에 따라서 이날 휴장이기 때문에 결국 목요일날 우리나라는 반영을 하는데 이거를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유입을 시킬 건지 아니면 동시효과 마감을 할 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중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온다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역시 만기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란 부분을 놓고 볼 때 시장에서 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더 출회될 물량도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거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지금 매도한 부분을 매수하느냐 이 부분 남았는데 요거는 환율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등한다 하더라도 반등이 오늘 이제 하락보 전체를 메울 수 있는 반등이 전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반등 정도. 그래서 그나마 제일 좋은 구조는 이제 21선 정도를 올라탈 수 있느냐. 이 정도가 가장 긍정적인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시장 자체의 성향이 계속 똑같다고 그랬었죠. 선도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신재생부터 해서 뭐 건설, 조선 뭐 이런 쪽 철강이라든지 시장에서 뭐 유가라든지 뭐 앞으로의 에너지 산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쪽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정유 쪽도 좀 어느 정도는 잘 만들어지는 모습이지만 금속 관련 쪽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 쪽에서가 지금 구리가 시장에서 고가 라인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고 러시아가 또 구리 생산을 또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구리 관련된 쪽이 이제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정도. 뭐 오늘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언이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쪽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총상의 반등이라는 부분은 다음 주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이번 주는 뭐 추가적으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흐름이 하나씩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한 형태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연결돼서 움직이느냐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센의 인사이드 함께 해보셨습니다. 써님께서 너무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러시아 모라토리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계속 제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금융 쪽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계속 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풋옵션 누적 매수 규모가 많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삼고 불황을 좀 직시해보자 이런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외 상황들이 좋지가 못합니다. 삼고라고 하면은 금리, 유가, 환율인데 그래요. 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감의 최정점을 3월에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강제원 운영력도 현재 시장은 좀 21선까지 잘 안착하는 정도라면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현주 전문가도 지금 시장에 주식 100% 담아둬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대응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금요일 오후장 저는 잠시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